사법적인 측면과 소송법적인 측면 때문에 거기에 막 혼재돼서 하나 나오는 것은 소송에서 이제 형성권, 즉 취소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취소한다,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소송에서 상계한다. 여러분이 상계를 아직 안 배웠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가 취하가 된다든지 부적법 각하됐어. 즉 본론까지 못 갔어.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형성권은 뭐야?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배웠지. 실체법적으로 막 하는 거를 소송에서 방어 방법 공방 펼치는 그런 와중에 막 해제한다라는 얘기 한다든지 취소한다는 얘기 했다든지 그 다음에 상계하겠다는 얘기했어. 그럼 민법적으로 그런 형성권의 행사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 그리고 소송에서 또 상대방 보는 데서 막 또는 서면으로 내고 구술로 변론하는 와중에 상대방한테 그 이야기가 전달됐으니까 해제가 된 거야. 취소가 된 거야. 상계가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소가 취하되든지 소가 부적법 각하됐으면 이 취소권 한 거라든지 이 해제권 행사한다든지 상계하겠다고 한 것이 도로아무 타불이 되느냐? 그건 그것대로 그냥 살아있게 되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소송법적으로는 소취하 등에 의해서 사라져도 내가 상대방한테 민법에서 우리가 말했던 의사표시의 도달로서 해제된 거 아니냐, 취소된 거 아니냐, 상계된 거 아니냐라고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송법적으로 한 얘기이다가 도로아미 타블로 끝난 거고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가느냐. 잘 생각해봐. 사법적인 측면의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소송법적인 측면이 날아가도 사법적으로 우리가 민법서 배운 해제한 거야. 취소한 거야. 소송에서 우리가 말했던 거에는 소송법적 측면 말고 사법적인 의사표시에 민법서 배운 그 요건이 다 들어가 있는 상대방한테 도달된 행위로서는 유효한 거야. 근데 이것을 소송행위로만 본다면 사법행위의 측면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민법을 떠나서 우리 세계에서만 얘기한다면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1번 하다가 소가 취하됐다든지 소가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아직 안 배웠지만 그 공격방어방법이 실기했다고 그래서 법원이 채택도 안 해줬다든지 하면 법원이 채택은 안 했지만 그럼 법원하고의 관계에서 소송법적인 의미로 채택을 안 한 거지 상대방한테는 내가 말한 거야. 민법적인 측면만의 장면만 딱 떼보면 법원이 실기했다고 받아들여지냐 아니냐는 떠나서 내가 네 앞에서 침튀기면서 얘기했다라고 되는 것만 맞다면 민법적인 건 맞잖아. 했잖아. 그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소송행위로서의 측면만 본다면 민법적인 측면은 단절시키고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가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없게 돼서 소가 취하됐다든지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실기한 공격방어로 각하됐다든지 했으면 안 한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사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본다면 소송법적인 측면 다 날라가도 해제권 행사 유효한 거야. 취소권 행사 유효한 거야. 상계된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법행위설과 소송행위설의 대립이 있어. 사법행위설은 교과서 보면 병존설이라고 그래. 왜 병존설이냐면 용어가 헷갈리냐면 소송상 방어로 했는데 사법적인 측면까지도 병존해서 있다. 즉 사법행위의 측면을 인정하는 입장이 사법행위의 측면을 인정하는 입장이 또 다른 각도에서는 병존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소송상 방어 방법, 지금 소송상 방어를 전제로 하는 거야. 소송행위로서 펼친 걸 전제로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병존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소송행위설 해서 소송행위로서만 의미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입장이 있는데 지금 대체로 실무는 소송법에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송물 이론도 아까 구소송물 이론이고 실무는 이것도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설이야. 소송행위설로 안 봐. 사법적인 측면을 계속 그래도 무게감 있게 보는 거야. 소송행위에서는 사법적인 일 측면하고 단절해서 우리 세계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려는 입장인데 다시 봐봐. 내가 거기 예를 많이 들어놨어. 몇 개.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그래, 그러면 나 해제하겠어. 뭔가 계약이, 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약이 이행을 원고가 요청하는데 피고는 그런 계약이 맺어진 적이 없다든지 막 이런 방어를 펼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정 그런 계약이 있었으면 뭔가 해제 사유가 있으니까 나 해제하겠다 라고 방어를 펼쳤어. 근데 원고가 소를 취하면 이 해제권이 해제된 거야, 안 된 거야? 소 취하는 266조 보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이 소 취하는 소송이 종료되는 게 특이해. 소송 계속이 처음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돼.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종료야. 그러니까 소를 취하해버리면 소를 취한다는 것은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 266조 가서 보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돼.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소를 딱 취하를 해버리면 해제권이 무용지물로 날아가게 돼. 아까 무용지물로 날아간다는 게 그 얘기야.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소송 도중에는 그 제척기간 내에서 행사했는데 소취하가 되고 날아간다는 의미가 실제 우리가 뭐 별 차이가 없지만 만약 지금 이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제 보니까 그게 해제 없었던 것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 뒤 시점에는 이제 제척기간이 도가해서 해제권 행사 못하는 이런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 만약 병존설에 의하면 내지는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소송법적인 건 다 날아갔어도 소취해서 날아갔어도 해제한 거야. 민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해제는 그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가 된 거야. 되겠어?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실무는 그런 입장이야. 상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 하여튼 해제권에 대해서는 실무는 그런 거야. 여기도 다시 조금 어려워. 지금 이것도 계속 시험에 내. 지금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우리가 소송법 독자적인 어떤 영역에서 지금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해가면서 사법행위와 대비돼서 계속 설명하는데 실제 이제 첨예하게 문제되는 것이 이런 건데 소송에서 상계를 했어. 근데 소를 취한다든지 실기한 공격방법으로 각하됐으면 상계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 내지는 존속하느냐 안 했던 것으로 그냥 된 거냐는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했는데 안 한 것으로 되지. 소급적으로 소멸되니까. 또는 그게 각하됐으면 뭐 그런 의사표시는 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은 거지. 근데 병존설 내지는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수송법적인 것은 의미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또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법원이 각하시켜서 안 했더라도 사법적인 의사의 상계 의사표시는 전달돼서 도달돼서 상계된 거지. 차이 알겠어?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나와. 잘 될지 모르겠네. 질문해봐. 질문해봐. 실무는 해제권의 판례가 병존설이야. 즉 사법행위설이야. 왜 병존설이냐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을 전제로 사법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느냐 아니냐 때문에 부여하면 병존설이 되는 거야. 사법행위설이. 소송행위설은 부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지? 병존설하고 소송행위설에 의한 차이 이해할 수 있겠어? 취소, 해제, 상계권 등이. 실제 사례로 계속 물어봐. 잘 익혀봐. 해제권이 아까 제척기간 내에 소송상 행사됐는데 소취가 됐을 때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날라가 버려.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에 의하면 소송법적으로는 날라가서 소송행위로서 펼친 것은 날라가서 뭐 없었던 것이 되지만 사법행위로서 의미는 유지 잔존되니까 해제한 거야. 되겠어? 차이 알겠어? 그런 거야. 질문해봐. 그래서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 취소권, 상계권, 해제권 등의 이런 형성권이 소송상 비로소 방어 방법으로 행사됐을 때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 행사됐지만 민법에서 얘기하던 그런 도달로 인한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한 형성권의 도달로 인한 그 효과가 분명히 소송적인 행위로서는 나타났지만 소송적인 거 잊어버려도 실체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돼서 상대방한테 도달됐을 때 이 부분이 실제 소송이 제대로 가서 끝났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어 방법을 행사했던 게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든지, 그러니까 본안 판단으로 그게 판결로 흡수되지 못하고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소를 취하한다든지, 소를 취하면 어떻다고 그랬어? 266조에 의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을 해.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게 다 날라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은 온전한 결과로서 반영되지 못한 채 소가 입구에서 커트당한 거야. 부적법 각하. 소송 요건을 충족 못해서 부적법 각하된 거야. 또는 경우에 따라서 149조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라고 있어. 실기한, 뉘앙스 알겠지? 실기, 기회를 놓친. 기회를 놓쳤을 때 뒤늦게 뒷북을 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드물긴 하지만 하여튼 실전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그런 규정일 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각하시킬 수가 있어. 뭔가 그 요건에 따라서 뒤늦게 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소송법적으로 상해권을 행사했는데 각하됐다고 쳐보자. 그래서 자기는 법원에 대해서 내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방어 방법을 얘기했는데 채택이 안 된 거야. 소송법적으로는 채택 안 됐지만, 그래 법원 네가 소송에서는 안 다뤄준다고 했지만 그거 무시해버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민법적으로 그런 얘기 했다라는, 그것은 충족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봉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법행위적인 속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상황에서 소가 취하됐다든지 소송요건 충족이 안 돼서 그 소송의 운명이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아니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149조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각하가 됐다든지 라는 류의 상황에서 그런 방어 방법을 썼던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소송 행위의 독자적인 것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의미 있게 보는 소송 행위 설의 입장에서는 실체법적인 것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야. 소송법적으로 의미 있을 뻔하다가 수포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취소권이, 만약 얘를 취소권을 든다면 취소권이 행사 실체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야. 발생하지 않는 거야. 해제 안 된 거야. 상계 안 된 거야. 소송법적으로 반영돼서 판결로 갈 뻔하다가 못 갔지만 소송 행위설에서는 그냥 못 가고 끝났다라는 거 이외에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한편 사법행위설은 이때는 병존설이라고 하는데, 왜 병존이냐면 소송상 방어 방법을 전제로 해서 사법행위로서의 측면까지 인정해주는, 그래서 병존이야. 그런 입장에서는 설사 소송법적으로 소가 취하됐다든지 부적법 각하됐다든지 등이 있어도 사법적인 효과는, 사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된 거야. 취소된 거야. 해제된 거야. 상계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소송행위설과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의 설명까지 일단 됐어. 그런데 항상 이 양극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찾냐면, 판례는 저번 때 얘기했듯이 실무는 소송 독자적인 입장으로 확 못하고 있어. 사법적인,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실체법적인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효과를 부여하는 거니까 실체법에서 못 떠나. 근데 학설은 조금 독자적으로 소송행위설 이런 거가 막 과감하게 주장하는 거야. 이것의 처리는 해제권은 판례가 하나 있는데 사법행위설 내지는 병존설적인 처리로 보여준 게 있었어. 상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판례가 말해주지는 않는데, 뭔가 상계에 관한 판례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딱 집어주지는 못하고 있어, 상계는. 한편 학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소송행위만으로 또는 사법행위만으로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법행위의 속성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100% 사법행위로만 병존한다라고 사법행위설로만 구성하지는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두 개를
조건으로 조인트 시켜. 사법행위라는 측면과 소송행위라는 측면을 조인트 시켜. 절충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사법적인 행위가 소송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조건으로 결부시켜서 소송행위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면 사법행위로서의 의미도 없게 된다라고 조인트 시켜버려. 조건으로. 즉 완벽한 소송행위설을 취하지는 못하고 사법행위라는 측면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사법적인 효력의 잔존을 소송법적인 효력으로서 살아있다면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효력도 있고 소송행위에 있어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즉 소를 취한다든지 부적법 소가 각하됐다는 점은 사법적인 행위로서 날아간다라고 생각해. 만약 사법행위설 내지 병존설이면 어때? 설사 소가 취하된다든지 설사 소가 부적법 각하돼도 취소된 거다, 해제된 거다, 상계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편 소송행위설은 전혀 효력이 지금 사법적인 측면을 의식하지 않는 건데 지금 학설은 소송행위로서의 측면과 사법행위라는 측면을 둘 다는 생각하는데 소송행위로서의 측면에서의 방어방법으로 썼던 게 의미 없게 되면, 즉 소가 취하된다든지 부적법 각하된다든지 하면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의 효과는 잔존 존속하지 않는다고 조건으로 결부시킨다. 그게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병존은 인정하되 사법행위로서의 측면의 병존을 인정하되 조건으로 소송행위, 소송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 조건으로 거는 것 때문에 그 앞에 신자를 붙여서 병존을 전제로 신병존설이라고 그래. 그제? 여기서 조인트 시키는 것은 병존을 인정하되 이 형성권 행사에 있어서 소송법으로 소송행위로서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잔존 여부에 대해서 조건으로 해서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도 결부시키는 조건으로 결부시켜. 물론 지금 여러분 교과서는 조건으로만 결부시키는데 그게 실은 또 어떤 식으로 결부시킬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일부무효, 전부무효 뭐 이런 일부무효 법리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는 소송행위로서의 방어방법으로 썼던 그게 소가 취하, 부적법 각하됐다면 철회했다라는 식으로 거뒀다라고 해서 사법적인 행위의 의미를 없게 만드는 이런 이론적인 그 결부시키는 테크닉을 교과서 이해해서 더 말해준다면 일부무효 법리로 결부시킬 수도 있고 철회라는 식으로 결부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그냥 결부시킨 것을 조건으로 결부시킨 것만 일단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소송법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법행위로서의 효력이 존속 연결된다라는 류의 입장이고 그것을 병존을 전제로 하되 완벽한 병존은 아니고 그런 조건으로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신자를 붙여서 이때는 그 절충적인 입장의 학설을 신병존설이라고 그래. 조건으로 결부시킨다. 신병존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질문해봐. 질문. 응? 왼쪽과 같음. 자동. 응? 느낌 안 왔어? 그 표에서? 아무리 이해하려도 안 됐어? 뭔가 왼쪽하고 같다 뭐 그런 말 없었어? 전혀 그런 식으로 이해 못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좌동. 우동 있잖아 우동. 그럼 딱 느낌이 오잖아. 시험 문제 자주 나와.
모의 시험에도 한 번 나왔네. 소를 취하했다. 상계한다는 주장을 했다. 소를 취하했다. 근데 다시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병이. 소송행위설이면 상계했다가 소를 취하니까 상계 안 한 거로 끝나는데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 소가 취하됐어도 상계가 민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돼서 상계된 거지. 그러니까 상계된 거 다시 쓰면 안 되지. 사법행위설에서는 다시 쓰면 안 되지. 다시 청구 들어가면 안 되지. 이미 소멸했잖아. 상계에 의해서 자기 채권이 자동 채권으로 제공되고 수동 채권과 여러분이 상계 배웠어 지금 채권법 강론에서 채권 총론에서 상계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안 배웠어도 이제 뭔지 알겠지. 상계돼서 자기 채권 내세우고 자기도 갚아야 될 거랑 자기도 받을 거랑 이렇게 해서 처리해버리는 간이 결제로 결산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써버렸지.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쓰인 거야 안 쓰인 거야? 안 쓰인 거니까 살아있지. 자기 다시 써먹을 수 있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써먹은 거야 안 써먹은 거야? 소송법적으로는 의미 없게 끝났지만 소치하에서 그렇더라도 사법적인 것은 유효하게 한 거지. 상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써먹었지. 그러니까 다시 쓰면 안 되겠지. 그런 얘기잖아.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두 번째 거 봐봐. 이거는 내가 그냥 내는 문제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 방법으로서 상계권을 행사한 뒤 소치하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됐다. 그 뒤 자동채권 자기가 썼던 게 시효가 완성된 때 어떻게 되느냐?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뭐야? 지금 쓰려고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대. 자기 채권이 날라갔어.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소가 취하됐어도 그 시점에 상계됐으니까 지금 시점에 소치하되든 안 하든 그 시점에 상계가 됐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날라갔든 말든 상관없지. 시효가 완성됐든 말든 상관없지. 그 시점에 상계로서 실체법적으로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명존설에 의하면 된 거니까. 그지? 소송행위는 소치하에 의해서 불발로 끝났지만 차이 알겠어? 그죠? 차이 알겠지? 응?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단순히 이러한 견해들을 추상적으로 기억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단순히 학설의 명칭만을 기억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내용 가지고 소송 절차에서 구체적 여러 문제의 처리에 어떤 이유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은 수원법학으로는 요까지만 하면 되지. 학설의 명칭 기억하고 막 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응? 그러니까 실제 이런 상황에서 좀 아까 같이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해내서 극과 극을 달리하잖아. 근데 실제 여러분이 어느 편에 유리하게 결론을 유도하려면 어떤 입장을 잘 자기가 논거를 세워서 주장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실제 문제에서 결과가 확 달라지자. 되겠지? 또 질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총론 얘기를 하고 있어. 기존 교과서하고는 조금 틀이 바뀌고 있어. 다시 한번 보면 2- 챕터 2의 옆번호 2-1은 재판이 어떤 구조로 그 다음에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옆번호 2-7은 소송행위. 지금 소송행위. 행위로서 원래 행위는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 법률행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소송법에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야. 당사자라는 주체와 법원이라는 지금 소송에서의 주체가 있는데 법원의 소송행위는 재판이 제일 그 핵심적인 소송행위인데 우리가 보통 소송행위라고 할 때는 민법에서 법률행위 개념을 끌었으니까 소송법에서도 당사자의 소송행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법원의 소송행위는 재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우리가 소송행위라고 할 때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실체법에서의 법률행위 즉 사법적인 사법행위의
그 관념을 끌어쓰면서 한편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으로 나타나는 소송 행위 등에 있어서 그 실질을 그냥 사법 행위로만 그친다고 볼 거냐, 아니면 소송법 독자적으로 소송법의 영역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 두 개가 어떤 절충적으로 있다고 볼 거냐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소송에서 방어 방법으로 형성권을 행사했을 때, 또 하나는 어떤 당사자끼리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실체법적인 의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소송법에 뭔가 작동을 하는 이런 합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 이런 점에서 두 개가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일으키고 있어.